종합특검 후보가 결정된 상황인데 화제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원주 의원에 대한 개인적 생각 보고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내란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1972년생인 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2005년부터 16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성윤 사단으로 분류된 인물이고 채널A 검언유착 수사 당시 이동재를 구속시켜 영전했던 인물이죠. 한동훈 뚜껑이 또 열릴 것 같은데 민주당이 추천을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편 혁신당은 권창형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아마도 민중기 특검이 망한 것을 생각하면 젠프의 선택은 민주당 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슬슬 2기 특검이 시작될 상황에서 민주당의 내부는 더욱 심해지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합당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바람직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두 개가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죠. 그러니까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요. 자기가 찬성하면 절차 가지고 시비 걸겠어요? 그러니까 내심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절차 갖고 시비 거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 놓으면 해법이 없어요. 예, 우선 첫 번째 합당이 필요한가, 좋은 일인가 그 점을 보면 이해찬 대표님 그 연결식 때 그 추도사 했던 분들 중에 마지막으로 한 분이 백낙청 교수가 하셨어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합당 문제를 논하는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분들은 그 백낙천 교수의 추도사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원래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민주적 국민정당이 정치인 이해찬의 필생의 과제였다는 점을 얘기하셨어요. 거기서. 이해찬 총리의 답은 뭐냐? 합칠 수 있으면 빨리 합치고 합치는 게 어려우면 공존해라. 이게 답이에요. 이해찬 대표도 무조건 한 정당이 돼야 돼. 이건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합칠 수 있으면 합치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 유언장에 들어있는 이 프레임, 그 사고방식, 분석의 틀 이거에 따르면 지방선거 전에 합치는 걸로 마음이 모아지면 빨리 합쳐버리고 그게 잘 안 되면 다음 기회를 보고 다음 기회에도 어려우면 서로 우호적으로 공존할 길을 찾아라.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죠. 예. 괜히 무슨 절차가 어떻다 시비 걸지 말고요. 우선 각자는 이 기획 민주당이 왼쪽부터 시작해서 맨 왼쪽만 빼고 중도 좌부터 중도 우까지 다 아우르는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 전적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져 나가는 이 기획이 좋은가? 아니다. 그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민주당은 지금처럼 그 중도 보수까지를 포괄하는 중도 정당으로 가고 왼쪽에 다른 정당들이 한두 개 더 있으면서 연합해가는 것이 좋지 않냐. 내가 뭐 조국당이 싫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더 좋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니게 무슨 DNA 논쟁이나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유치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논의하면 안 돼요. 이해찬 대표님 계시면 불러다가 그렇게 논쟁하지 말고 제대로 본질을 가지고 토론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해찬 대표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논의해보고 이게 조국당은 이제 저는 생존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생존할 만한 지혜와 역량이 있냐. 구조적으로는 생존할 수 있는데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조국당은 첫 번째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조국 대표요.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합쳐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지류에는 큰 배를 띄우지 못해요. 큰 배를 띄우려면 반드시 본류를 타야 됩니다. 지류를 타면 저처럼 될 거예요. 나처럼. 예, 그래서 조국당의 당원과 당직자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정권 심판, 조기 종식 이걸 목표로 해서 나왔잖아요. 목표 달성을 했어요. 그럼 해산하는 게 맞아요. 원래 원칙대로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조직이라는 걸 한번 생기고 나면 계속 생존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조국당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점은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의제 있잖아요. 그다음에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 현안으로서. 이 두 개가 조국당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세 번째가 조국이라는 존재, 정치인의 존재. 이 세 가지가 조국당의 자산이거든요. 요것만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냐 아니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민주적 국민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할 거냐 이거를 그들도 결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 조국당의 입장은
우리는 다 할 수 있어라는 입장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리가 안 된 거 아니냐 예, 이거예요? 조국 대표에게 정권위임을 한 거죠. 자기들 내부에서는 여러 판단이 있지만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자기들도 확정할 수가 없으니 대표에게 정권을 준다. 그 잘한 결정이에요. 거기까지는 잘 됐죠. 예. 결정은. 예, 민주당 내에서 이거를 그렇게 막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합당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 그것을 당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논의하지 말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 한국 정치 전체를 놓고 고민하시라고요. 뭐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반대해도 되고 찬성해도 돼요. 문제는 합당한 논거를 가지고 초점을 어디다 두고 논의할 거냐. 그 문제인 거죠. 지금 이렇게 무슨 왜 내한테 미리 얘기했냐 내고 성질 내면요. 이게 민주당 정치인들 잘 보셔야 돼요. 당대표나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거 언제나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아, 일이 잘 되게 하려고 저렇게 비판하는구나. 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면 더 좋아질까? 어떤 것이 국민에게 더 좋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서로 이견이 있구나.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 사람. 그럼 귀신같이 알아봐요. 예, 그런 사람은 국민들이 알아줘요. 근데 기분 나빠. 그래서 자기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화가 나서 공격한다든가 또는 알량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인상을 좀 그 다음 차례로 날아가거든요. 그게. 그거 잘 알아본다니까요. 예, 지금 위험 수위에 와 있는 정치인들이 여러 보여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현주 의원에 대한 얘기 보고 드립니다. 이거 말하면 또 구독 취소할 분들 많겠지만 유튜버가 구독자 떨어진다고 당내 이슈를 피하려면 뭐하러 방송합니까? 그런데 합당이 뭐가 더 좋으냐 이걸 떠나서 이현주 의원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궁금하시죠? 오늘 신인규 변호사도 유 작가님을 비판 엄청나게 하던데 한번 복귀해 봅시다. 이현주, 신인규 이 두 분의 정치적 이력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조국 사태입니다. 그때 그토록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즉 보수 진영으로 수항했던 분들이에요. 물론 이후에 정치적 환경이 바뀌면서 다시 진영을 옮겼습니다. 뭐 정치인이 상황에 따라 선택을 바꾸는 것 그 자체를 비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그런데 당 주류로 가고 싶은 이현주 의원은 이 정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과거 자신들이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서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들의 정치적 자산이 순식간에 부채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부정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이런 짓을 했습니까? 국회에서 사진이 찍혔는데 기자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미리 짜고 이거 찍으라고 했던 거겠죠. 누가 이런 구태스러운 짓을 할까요? 합당의 유불리를 떠나 이현주 의원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판단은 오로지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